혹시 오늘도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셨나요?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세가 65세 이상이라면 매일 하던 그 목욕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목욕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거나 미끄러져 뼈가 부러지는 사고,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는 고령자 사고가 해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어르신들은 마치 하루의 중요한 의식처럼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고집하시는 걸까요?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도 매일 목욕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혹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직접 보고 겪으며 확인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5가지와 그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뜨거운 목욕이 심장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혹시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는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저 시원하다, 피로가 풀린다 정도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제가 지난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겪었던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가 41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들은 마치 놀란 듯이 갑작스럽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니 혈액이 흐르는 압력, 즉 혈압은 급격하게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죠. 특히 평소에 고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처럼 급격한 혈압 변화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만 해도 매년 추운 겨울이 되면 목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 오시는 어르신 환자분들이 최소 10분은 좋게 넘습니다. 올해 90살이신 박모 할아버지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해오셨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김 선생,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정정한 게 다 매일 뜨거운 물로 지지는 목욕 덕분이야 라며 자랑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유난히 추웠던 겨울날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뜨거운 물을 받은 욕조에 들어가셨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바로 발견해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 후로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곳에 있다가
차가운 곳으로 나와도 몸이 알아서 혈압과 체온을 조절했지만 이제는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물속에서 확장됐던 혈관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아주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워지면서 그대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41도 이상이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을 할 경우 심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평소보다 20%에서 3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가벼운 조깅을 15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심장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을 지키는 안전한 목욕 비법. 하지만 여러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심장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개운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물 온도는 절대로 38도에서 40도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온도계가 없다면 물을 손등에 살짝 뿌려보세요. 이때 뜨겁다는 느낌 대신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우리 몸에 가장 적당한 온도입니다. 두 번째, 목욕 시간은 절대로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0분 이내가 심장과 혈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욕의 이로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목욕을 하시기 전과 후에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주세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압 저하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리 물을 마셔두는 것은 이런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정말 중요한 습관인데요. 욕실에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의자를 하나 두시고 이제부터는 서서 샤워하지 마시고 꼭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는 위험을 아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시다면 절대로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연세가 80세 이상이시라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반드시 가족 중 누군가가 근처에 있거나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꼭 기억하고 지켜주신다면 이제 목욕은 더 이상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푸는 즐겁고 안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온몸이 가렵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피부가 보내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40년간 수천 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바로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우리 피부를 점점 더 건조한 사막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스스로 기름즉 지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보통 65세가 넘으면 20대 젊은 시절에 비해 그 능력이 절반 수준까지 뚝 떨어지게 되죠. 이 지질은 우리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천연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같이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비누칠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8살의 김모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할머니는 매일 목욕을 한 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피부를 진찰해 보니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이 잔뜩 생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해서 매일 비누로 몸 구석구석을 빡빡 씻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단 말이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할머니 안타깝지만 바로 그 습관이 할머니의 피부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피부는 매일 비누로 씻어내면 그나마 남아있던 소중한 자연 보호막마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피부과 동료 의사들과 함께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일주일에 4번 이상 비누 목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각한 피부 건조증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60% 이상이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부 건조는 단순히 조금 불편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밤새 긁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목욕 후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를 심하게 긁다가 세균 감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신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피부를 위한 오아시스 건강한 목욕법.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피부 건강을 지키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목욕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개발한 노인 피부 건강을 위한 특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하던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줄여보세요. 우리 피부의 소중한 지질 보호막이 다시 회복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처럼 냄새가 나기 쉽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세요. 팔다리나 등처럼 비교적 건조한 부위는 비누 없이 물로만 씻어줘도 충분합니다. 절대로 온몸에 비누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비누나 클렌저를 고르실 때는 우리 피부의 산도와 비슷한 pH 5.5에서 6점 사이의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비누는 대부분 강한 알칼리성이라서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황금의 3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목욕을 마치고 물기를 닦은 후 3분 이내에 반드시 전신에 보습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 황금의 3분이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다섯째, 보습제를 고르실 때는 우리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또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지켜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은 피부의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요즘에는 약국이나 마트 혹은 인터넷에서 이런 성분이 들어간 좋은 제품들을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품 뒷면의 어려운 성분표를 다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품 앞면에 피부 장벽 강화 또는 고수분 보습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대부분 이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모 할머니께서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목욕 습관을 바꾸시고 단 2주 만에 지긋지긋했던 가려움증이 80%나 감소했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가려움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요. 세 번째 진실, 욕실에서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심장과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진실은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제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마주하는 노인 외상, 즉 다쳐서 오시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욕실에서의 낙상 사고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의사 생활 동안 목욕을 하시다가 미끄러져 크게 다치신 분들을 정말 수백 명도 넘게 보았습니다. 지난해 겨울 88살의 이 모 할아버지께서는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시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것이 힘들어지셨고 결국 남은 여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의 질은 그날 욕실에서의 단 한 번의 실수로 너무나도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욕실 낙상 사고 중에서 무려 38%가 목욕을 하는 중이나 목욕을 마친 직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골절 같은 큰 부상을 입게 되면 이것이 노인 사망률을 아주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겪은 80세 이상 노인이 1년 내 사망률은 무려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4분 중 1분은 안타깝게도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 어르신들은 목욕 중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3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하게도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입니다.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찾아오는 어지러움 때문입니다. 셋째는 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하된 균형 감각이 이 모든 위험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낙상 제로 안전한 욕실 환경 만들기. 하지만 여러분, 이런 끔찍한 욕실 낙상 사고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욕실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매트를 깔아두세요. 이것은 정말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안전 효과를 볼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처럼 몸을 일으키거나 움직일 때 힘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위급한 순간에 이 손잡이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욕실 의자를 꼭 사용하세요.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만으로도 낙상의 위험을 90% 이상이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서서 씻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넷째, 목욕을 하시기 전과 후에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욕조에서 나올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주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움직이는 행동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8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더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던 이모 할아버지께서는 퇴원하신 후에 제가 알려드린 이 안전 수칙들을 집 욕실에 모두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완전히 익숙해져서 오히려 서서 씻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네요. 네 번째 진실,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생명을 좌우한다. 여러분, 혹시 목욕을 따뜻하게 잘 마쳤는데도 왠지 모르게 몸이 으슬으슬 춥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20대 젊은이에 비해서 급격한 체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 4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몸이 데워져서 체온이 상승하지만 목욕을 마치고 나서는 오히려 체온이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작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92살의 박모 할머니께서는 따뜻하게 목욕을 마치신 후에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약간 서늘한 방에 계시다가 그만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체온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은 34.5도까지 떨어진 아주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분들은 아니 이렇게 따뜻하게 목욕을 했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을 한 직후에는 우리 피부의 혈관들이 모두 활짝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마치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몸의 열이 급격하게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차가운 냉장고 안에 넣어두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체온 관리를 위한 저의 특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욕실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 두세요. 목욕 전과 후의 급격한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둘째, 목욕을 마친 후에는 즉시 크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완벽하게 말려주세요. 몸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이 물기가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소중한 체온을 함께 빼앗아 갑니다. 셋째, 목욕 직후에는 바로 따뜻한 내복이나 옷을 입으세요. 특히 젖은 머리카락은 체온을 가장 많이 빼앗아 가는 주범이니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완전히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목욕을 마친 후에는 따뜻한 차나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몸의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목욕하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저체온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던 박모 할머니께서도 퇴원하신 후에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이제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목욕을 하고 계십니다. 체온 관리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인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실,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깨끗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수많은 최신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과도한 청결이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좋은 세균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좋은 세균들은 외부의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아주 든든한 1차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비누를 사용해서 온몸을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소중한 방어막 역할을 하던 좋은 세균들까지 나쁜 세균과 함께 모조리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씻겨 나간 좋은 세균들이 금방 다시 만들어지고 회복되지만 안타깝게도 65세 이상이 되면 그 회복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 대학병원 미생물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연구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 그룹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목욕을 하는 노인 그룹보다 피부의 면역력이 평균적으로 35%나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83살이신 정모 할머니는 평생을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전신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늘 김 선생, 내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이 청결함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겨울철만 되면 피부에 세균 감염이 생겨서 병원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과도한 목욕으로 인해 피부의 방어막이 약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나쁜 세균이 쉽게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감기와 같은 에도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피부의 면역 체계가 생각보다 호흡기 면역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 피부의 소중한 면역력을 튼튼하게 지키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우리 피부에 좋은 세균들이 다시 회복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 같은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피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항균이라는 단어보다는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단어가 적힌 것을 찾아보세요. 셋째,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로 씻어주시고 나머지 부위는 물로만 헹궈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항상 40%에서 60% 사이로 쾌적하게 유지해 주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의 세균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청결 습관으로 고생하셨던 정모 할머니께서도 이 방법들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단 한 번도 피부 감염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83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피부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마음속 불안감, 왜 우리는 매일 씻어야만 할까? 자, 지금까지 목욕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의학적 진실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왠지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것 아닌가, 혹은 그래도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몸을 한번 지져줘야 잠이 잘 오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와 저의 오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하는 목욕이 이로운 점보다는 해로운 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명백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그토록 매일 목욕하는 것에 집착에 가까운 습관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으시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깨끗한 물조차 너무나도 귀했고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쉽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런 경험이 마음속 깊은 곳에 청결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문화 속에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생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의 표현이자 동시에 타인에 대한 예의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매일 씻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돌보던 93살의 한 환자분은 손자들이 놀러와서 할머니한테서 냄새나요라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서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하시다가 그만 탈진으로 쓰러지신 안타까운 적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안 씻으면 지저분하다는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실제 위생 상태와는 별개로 우리 어르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온몸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어르신들의 깊은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건강한 목욕 습관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2~3번의 목욕만으로도
청결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두세 번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의 PV, 세균 수치나 감염률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는 것은 전신 목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처럼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거나 부분적으로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매일 부분 세정과 주 2, 3회 전신 목욕 방법을 따른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이전과 똑같이 깨끗함이 유지된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셋째, 가족 간의 마찰 없이 부모님의 목욕 습관을 바꾸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제 목욕 좀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반발심만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텔레비전에서 노인의학 전문가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진대요. 40년 경력의 의사가 직접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우리도 한번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넷째, 목욕을 대신할 수 있는 즐거운 대체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매일 목욕이 주었던 심리적인 안정감과 이완 효과를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자녀가 부모님의 어깨나 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해 드리거나 따뜻한 수건에 라벤더 같은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몸을 닦아드리는 스펀지 베스 같은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점진적인 변화를 권장합니다. 평생을 지켜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6번, 그 다음 주에는 5번 이런 식으로 아주 서서히 횟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목욕 횟수를 줄여나가시면 어느새 우리 몸도 그 변화에 적응하고 오히려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고 계신 목욕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흔히들 뜨거운 목욕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려서 잠이 잘 온다고 알고 계시죠? 이것은 안타깝게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20대나 30대는 뜨거운 목욕 후에 높아졌던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끄는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수면 연구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오히려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수면 중에 잠에서 깨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42%나 증가했고 우리가 정말 푹 잤다고 느끼게 해주는 깊은 수면 시간은 무려 38%나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제가 40년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어서 뜨거운 목욕 후에 올라갔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아주 불규칙해집니다. 바로 이 불규칙한 체온 변화가 오히려 우리의 뇌를 각성시켜서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82살의 이모 할머니는 평생 잠들기 전에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오랫동안 지독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조언해 드린 대로 물 온도를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목욕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짧게 줄이고 잠들기 3시간 전으로 목욕 시간을 옮겼더니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인에게 이상적인 숙면을 위한 최고의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온도는 반드시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해 주세요. 둘째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로 아주 짧게 하세요. 셋째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세요. 우리 몸의 체온이 안정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목욕 후에 따뜻한 캐모마일 같은 허브티를 한 잔 마시면 자연스러운 이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전신 목욕 대신 잠들기 전에 족욕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전신 목욕의 위험 부담 없이 아주 뛰어난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목욕법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로 유지하시고 목욕 시간은 절대로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둘째, 소중한 피부 건강을 위해서 비누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시고 목욕 후에는 황금의 3분 이내에 반드시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세요. 셋째, 무엇보다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필요한 곳에는 안전 손잡이를 꼭 설치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반드시 욕실 의자를 사용해서 앉아서 샤워하세요. 넷째, 목욕 후에는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즉시 물기를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입어주세요. 다섯째, 우리 피부의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균 비누 대신 순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에이, 이제 와서 뭘 바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의학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